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건강 상식 있잖아요.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 내용, 바로 우리 몸의 근본인 혈액에 대한 건데요. 아마 관점이 확 바뀌실 거예요.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혹시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는다거나 그런 분들 계신가요? 아니면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데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소리 지르면서 깨본 적 있으세요? 진짜 많으시죠, 이런 경험? 만약에 이런 증상들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면요. 아마 원인을 아예 잘못 찾고 계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자,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뭘 먼저 찾게 되죠? 맞아요. 혈액순환에 좋다는 거 아니면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부터 떠오르잖아요.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때가 많았다는 거죠. 네, 바로 이런 것들이죠. 혈액순환 개선제, 마그네슘 보충제,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상하죠? 혈액순환제 먹고 오히려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쳤다는 분도 있고, 마그네슘을 아무리 챙겨 먹어도 밤마다 찾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다리쥐는 그대로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도대체 진짜 문제가 뭘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문제는요, 피가 잘 안 돌아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돌아다닐 피의 총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혈액 순환, 그러니까 흐름에만 신경 썼는데 정작 더 근본적인 양의 문제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죠.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 자, 가뭄이 들어서 물이 거의 다 마른 실개천이 있어요. 거기에 아무리 강력한 펌프를 단다고 물줄기가 세질까요? 아니죠. 그냥 바닥만 긁겠죠.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콸콸 쏟아져서 개천이 강물처럼 불어나면요? 펌프 같은 거 없어도 저절로 힘차게 흘러가잖아요. 우리 혈액도 똑같습니다. 양 자체가 충분하면요. 손끝, 발끝까지 가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. 보통 피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들 빈혈인가 하시거든요. 근데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. 빈혈은요, 병원에서 피 한 방울을 딱 뽑아서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수치, 그러니까 피의 질을 보는 의학적인 진단명이에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혈액량 부족은 피 한 방울의 퀄리티는 멀쩡할 수 있어요.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와요. 하지만 몸 전체를 돌아다니는 피의 총량, 그 양 자체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. 자,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? 아니, 혈액량이 부족한데 왜 하필 손발이 차가워지고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알면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우리 몸이 마치 예산이 부족한 정부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. 나라의 돈이 부족하면 국방, 치안처럼 제일 중요한 곳에 예산을 먼저 쓰지 다른 덜 중요한 곳은 줄이잖아요. 우리 몸도 똑같아요. 혈액이 부족해지면 일단 살고 보자 하면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뇌와 심장으로 피를 몰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손, 발, 피부 같은 곳으로 가는 혈액은 그냥 공급을 줄여버리는 거죠. 일종의 비상사태 선포인 셈이에요. 그러니까 손발이 차갑다는 건 단순히 순환이 안 되네?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건 바로 주인님, 지금 피가 부족해서 비상입니다. 일단 중요한 장기부터 지킬게요. 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신호였던 거죠. 근데요, 이 손발이 차갑고 쥐가 나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. 혈액량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. 자,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 혹시 이거 내 얘기인데?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어떠세요? 되게 다양하죠? 소화가 안 되고 머리카락은 푸석하고 잠은 안 오고 이게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온 문제들이에요. 왜냐하면 소화 효소, 머리카락 영양분,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까지 이 모든 것의 원재료가 바로 혈액이거든요. 재료가 부족한데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리가 없죠. 특히 여성분들 생리통도 그래요. 배출되어야 할 혈액량 자체가 적으니까 자궁이 그걸 내보내려고 더 세게 쥐어짜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아픈 거죠. 놀랍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알아봐야죠.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부족한 혈액을 꽉꽉 채워서 말 그대로 혈액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?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. 딱 이 세 가지예요. 핵심은
무작정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혈액을 만드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거기에 딱 맞는 재료를 넣어주는 겁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단계가 왜 중요한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우리 피의 절반 이상은 혈장이라는 물 성분이에요. 근데 이 물을 우리 몸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, 나트륨입니다. 그리고 단백질, 특히 알부민이라는 성분은 혈관 안에서 스펀지처럼 물을 꽉 끌어당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소금이랑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냥 다 소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. 특히 단백질 없이 밥하고 김치만 먹는 식단, 이건 혈액을 말리는 지름길이나 다름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세 번째, 바로 근육입니다. 여러분, 근육은 그냥 힘쓰는 기관이 아니에요. 우리 몸에 남는 혈액을 저장해두는 거대한 물탱크 같은 역할을 하고요. 특히 하체 근육,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온몸을 돌고 내려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쫙 펌프질해서 올려주는 제2의 심장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일 수 있습니다. 건강해지려고 운동한다. 당연한 말 같죠? 그런데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요,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운동은 혈액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소모하는 행위거든요. 재료도 없이 창고에 있는 것만 계속 꺼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몸은 더 지치고 염증만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. 먼저 잘 채우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.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고, 눈이 건조하면 인공 눈물 넣고,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너무 쉽게 증상만 땜질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.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니 이제 겉으로 보이는 증상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, 바로 내 몸의 혈액 총량은 충분한가? 이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